음, 그 계속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고깃집의 변화, 그 노노멀이나 가치 소비 시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냐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예요. 저희가 위기를 맞았던 게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게 메르스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메르스는 그냥 질병이었고 그게 끝나고 경기가 회복됐는데 코로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IMF랑 비교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만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변화를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릴게요. 키신저라고 이분 아주 옛날에 미국 외무부 장관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월남전 있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원로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 이어령 박사님 같은 분이세요. 그 월양이 이여령인가 아니고 이여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 월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키신저가 뭐라고 그랬냐. 코로나19 끝난데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자유세계의 질서. 희망한 건 이게 정치 경제 격변의 세대를 이어진다. 글로벌 무역과 자유롭게 이동 기반으로 한 번영한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 사고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전 세계 민주 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 이건 그러니까 뭐랄까 세계화, 세계 분업화, 신자유주의의 어떤 선봉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누리고 있었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있는 석학이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분은 불란서 쪽에 있는 경제학자 같은데 또 어떻게 나왔냐. 코로나가 초래한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부 역할의 축소, 민영화, 사회보장의 축소를 이어지면서 세계화의 판도를 걸러붙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그래서 조금 견해가 다르죠. 앞에 키신저랑 이 뒤에 이제 불란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뭐랄까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볼까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계의 경제 질서까지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질서 체계까지도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깊이까지 알아야 되냐?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서 뭔가 단순하게 질병이 아니고 그 질병 이후의 세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아셨으면 하는 거고요. 재밌는 건 조선일보에 김성윤 기자가 쓴 칼럼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반찬에 그 젓가락 대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로 한국식 공유형 상차림. 공유형 상차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분은 공유형 상차림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문화태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식문화 100여 년 전에 등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전체적인 칼럼을 다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 김성윤 기자님이 패친이 돼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인용을 하겠다고. 사실은 강의 인용을 위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유튜브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 이유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이제 젓가락을 다 음식 하나씩 놓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쪼잔해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당연한 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식문화가 식사 에티켓에 엄청난 변화를 맞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확인됐으니 상에 올라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습관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식 공유형 상차림. 그러면서 나눠 먹지 않으면 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찌개도 같이 엮어 먹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사실 이렇게 쭉 가는 건 공간 전개형 상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명월관부터 나왔다. 이제 우리 한정식집 나왔다는 얘기들을 기록을 좀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재난 앞에서 상차림 정도도 쉽게 바뀔 수 있다. 이건 뭐 러시아 지금 이렇게 미국식 서양에서 나오는 거는 러시아식 서비스였다는 어떤 음식 식문화적인 것들의 자료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이 쓴 칼럼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진장이 바뀔 거다. 1인상. 그러면 사실 고깃집은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저희는 지금 고기는 뭐 다 김치찌개도 서비스로 주면 그거 숟가락으로 떠먹지. 그거를 또 옆에다가 1인 접시를 갖다 놓고 먹는 사람도 없고 고기도 막 잘라갖고 어느 젓가락에 어느 젓가락인지 모르게 먹지. 김치 같이 다 나눠 먹는 거고 불판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 유념해 보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김성윤 기자가 쓴 글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식의 모습이 되냐. 이런 식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공간 전경으로 뭐 같이 나눠 먹고 테이블 한 건데 불을 구워놓고 먹지 세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걸 뉴노멀이라고 얘기해요.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양상이 오랫도록 지속되는 일상화된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준이다. 그래서 그 소비자 행동이 스마트해지고 가치 소비로 지향이 된다라는 것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 리먼 브러더스 얘기했지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나타난 행위라고 보실 수 있고 뉴노멀은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00세 수명이 넓어지고 절대 가치로 되고 옴니 채널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비자 수가 감소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7년 정도 되면 유엔에서 볼 적에 우리도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근데 저는 더 걱정인 게 그 뒤에서 얘기했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노인 인구들이 가난해요. 그게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지만 1인 가구 증가 패턴이 두 개. 하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이를 먹으면 20살 이후에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는 형태의 1인 가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정의 파괴, 가족의 파괴, 생계를 뭐 직업을 찾아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독거노인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인 가구가 되는 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뉴노멀의 세계가 좋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특히 우리처럼 내수가 적은 시장이 점점 더 내수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옴니채널 유행은 다양한 채널 지금 뭐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다 가지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채널들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상대랑 비교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그동안은 그냥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럼 당연히 시장이 커지겠지. 뭐 이런 식의 기준들. 그리고 물건을 만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육광홍 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난 400g짜리 뭐 불고기를 만들래요. 그런데 그건 4인 가구는 400g이 많지 않죠. 근데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 400g짜리 냉동 불고기를 사가지고 그걸 녹였다가 놔두고 먹을 수도 없고 한꺼번에 400g을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건 시장성이 없는 제품이죠.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뭐랄까 뉴노멀의 기본적인 거를 그 가치 소비한 뉴노멀의 기본적인 그 고기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은 고기를 전부 다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죠? 그냥 등심 통째로. 왜? 이게 이제 90년대 등심을 많이 쓰면서 말이 많았죠. 이게 뭐 등심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칸이 주면 이걸 다 구워요. 그러면 오버쿡이 되죠. 못 먹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내 돈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주면 싫어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대도식당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시절에 먹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고기를 등심이 유행하면서 이게 뭐 여기 등심이 아니고 다른 부위가 섞였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갖고 이렇게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요것과 이것의 절충형 이런 식의 일본식이죠. 일본 아이들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1인 테이블에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 게 고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명인 등심이더라고요. 압구정 명인 등심을 가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나중에 손님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잘라서 이런 식으로 구워줍니다. 1인분씩 이렇게 한꺼번에 탁 굽질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굽기의 정도 뭐 웰던이디 미디움이든 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기의 가치가 바뀌는 거 이게 가치 소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덩어리채로 주는 것들이 미덕이었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 이게 그냥 등심집에 가면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잘라주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멀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 보는. 노멀한 시대에서 가장 달라지는 건 저는 고깃집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계속 생고기 중심, 뭐 로스구이가 지금은 없죠. 로스구이라고 안 그러지. 옛날에 등심 냉동을 먹었던 시절 70년대 그 소금에다 구워 먹는 방짜구이 그게 이제 삼겹살 구이 그 다음에 등심구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불고기가 상당히 가치가 하락돼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불고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 양념육 불고기 시장이 뜰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가치가 하락한 것 때문에 고민이 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싸고 맛있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등심은 1인분에 한 3만원, 4만원에 먹을 수 있다면 불고기는 뭐 비싼 데는 3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 2만원 내외에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맛이 나고 또 단짠한 맛있는 맛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물고기인지 불고기인지 모르게 가치를 하락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가 누가 접대를 할 적에 등심 먹자 그러면 좋아하는데 불고기 먹자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게 그 고기의 가치거든요.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외식 시장에서는 이 양념육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뭐 야끼니꾸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불고기라고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야끼니꾸나 불고기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에 와서 2020년에 물론 많이 달라요. 불고기 편은 다시 설명하면 불고기의 역사 속에서 야끼니꾸가 된 것과 불고기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그걸 같다고 봐야 되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다른데 그거는 다른 문제고 지금은 오늘은 고기 시장의 가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하면 삼겹살, 고기하면 등심, 뭐 구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좀 바뀌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시장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기가 계속 얘기하지만 축제식 술하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밥하고 먹는 고기밥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다른 왜 지출 능력이 없어질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전혀 고기를 굽는 방법과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야끼니쿠를 먹을 적에 아이 뭐 저렇게 쪼전해 얘기했는데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1인 상차림. 어저께도 제가 어떤 한식집을 갔더니 쟁반에다가 1인으로 반찬을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고 되게 우리나라형의 공간 전경에는 안 맞는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먹는 김치 따로 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야채도 내가 먹는 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이 덜하고 공동체 의식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안전하고 안심하는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부분의 식생활이 상당히 변화가 오지 않나. 누가부터 변화가 오지 않나. 그래서 고기에서 그렇게 완전히 1인분씩 잡혀 있는 게 사실은 돈가스예요. 확실하게 잡혀 있죠. 그거는 같이 먹는 돈가스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독립가스란 데 가니까 같이 먹게 나오더라고요. 한 접시에 뭐 2인분씩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따로따로 먹게 돼 있는 100% 따로따로 먹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돈가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고기는 먹고 싶은데 같이 먹는 불고기나 같이 먹는 삼겹살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먹게 되고 개인이 먹는 돈가스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 또 개인이 먹는 음식으로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